알고도 무너졌다. 살아남는 방법은 따로 있다. 미래의 개인들은 알면서도 무너졌습니다. 중산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개인들의 위치, 역할, 연결, 운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50년 중산층은 15%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왜 미래의 개인들은 알면서도 무너졌을까요? 개인이 중산층을 유지하려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이점 이후 중산층 30%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사회적 구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노동 효율을 극대화하여 필요 인력을 급격히 줄입니다. 과거 10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 단 2명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 실직과 중산층 붕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반드시 인간이 수행해야 할 필수 역할을 다수 확보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리며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사회 전반에 충분히 배치해야만 더 많은 개인이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한 경쟁이 아닌 사회적 배치를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시스템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개인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상층부로 진입하는 수직적 상승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특이점 이후 마주한 잔인한 진실은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인간이 머물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시스템 내에 인간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붕괴하는 중산층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인간을 수용할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역량 있는 개인들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투입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배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인 기술 접근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수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그 강력한 도구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인원은 극소수의 전문가와 자본가층으로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승패를 가르는 본질은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개인이 그 기술을 지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의 혜택이 상부에만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로부터 소외된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많은 개인이 첨단 기술의 핵심부와 연결되고 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개방형 기술 접근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산층 유지의 핵심 열쇠입니다. 네 번째,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유기적 연결을 보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각자 도생의 논리에 갇혀 홀로 능력을 연마하고 버티는 방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특이점 이후의 세상에서 고립된 개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치 창출의 단위가 개인을 넘어 고도로 지능화된 팀과 시스템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존의 성패는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와 조직이라는 구조 안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과 템과 단절된 개인은 필연적으로 구조의 외곽으로 밀려나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개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구조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중산층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이 보입니다. 미래의 중산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로 유지되는 계층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는 왜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있었어야 했을까요? 첫째, 이 구조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스템이 설계해야 했습니다. 둘째, 이 구조는 시장에 맡겨두면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2050년에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구조는 무너질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가와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개인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움직였어야 했을까요? 먼저는 미래의 국가 시스템은 어떠해야 할까요? 국가와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시장의 논리를 넘어 인간의 자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시장은 원래 효율성이 최우선이에요. 돈을 적게 쓰고 일을 많이 하기 위해 사람을 줄이는 게 시장의 본능이죠. 하지만 국가는 시장과 달라야 합니다.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법으로 지켜줘야 하거든요. 첫째, 국가가 함께 나눠 일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명이 10시간 동안 죽어라 일했다면 이제는 AI와 함께 5명이 2시간씩 나누어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단순히 일을 쪼개는 게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거죠. 이렇게 직무를 세밀하게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사회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AI 기술을 누구나 쓰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대기업만 강력한 AI를 독점하면 개인은 그들의 부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AI 인프라를 마치 도로나 수도처럼 공공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저렴하게 이 기술을 빌려 써서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돕는 기술 민주화가 중산층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셋째, 국가는 사회적 배치 보장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 돌봄, 환경보호, 지역 공동체 돌보기 등의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 놓아야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정해둔 자리를 국가가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국가가 인간의 자리를 설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로 하여금 인간이 설 자리를 마련하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중산층으로 남기 위한 개인의 할 일 3가지입니다. 개인이 할 일 첫 번째, AI를 잘 쓰는 법을 넘어서 AI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세요. 단순히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기술, 프롬프트만 배우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이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업무 다시 짜기입니다. 지금 하는 일 중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과감히 넘겨주세요. 대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인간인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목소리 내기입니다. 우리 회사에 AI가 들어올 때 그냥 지켜만 보지 마세요. 직원을 자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가요? 라고 당당히 묻고 기술이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혼자서 공부하지 마세요. 디지털 동창회를 만드세요. 옛날 장인들이 길드를 만들어 서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단단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대며 공부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함께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세요.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걸 넘어 나중에 기술 독점에 맞서 우리에게도 기술을 쓸 권리를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미리 키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대기업이 만든 플랫폼의 부품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여 참여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 모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개인이 할 일 세 번째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요구하십시오.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라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기입니다. 그저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달라거나 정부가 만든 AI 기술을 우리도 싸게 쓰게 해달라는 식으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와 소비로 힘을 보태세요. 사람을 함부로 자르는 기업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아끼는 기업의 물건을 사고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생각 있는 선택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나중에 무너지면 그때 가서 고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구조는 튼튼할 때 미리 보수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갈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개인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시스템이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함께 연결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국가가 인간의 자리를 만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함께 구조를 만들고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위에 있을 때에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